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강생분께서 진도군 군내면에 있는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굉장히 멀리 있는 곳까지 가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수익률로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1000%가 넘는 수익률을 단기간에 얻었거든요. 어떤 물건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갔는지 하나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 있는 거고요. 저도 강주지방법원 해남지원까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강생분께서 해남지원까지 가셨던 거죠. 그래서 감정가는 270만원대인데 1회 유찰이 돼서 190만원대까지 떨어졌던 물건이고요. 굉장히 소액이죠. 그리고 매각 대상은 토지 지분 매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총 4명이 들어왔고요. 3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10만원을 적었고 신권보다 더 높게 적었네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세서 요약사항 한번 볼게요.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 해당 사항 없고요.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제시의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토지만 나왔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든 성립되지 않든 크게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면 땅을 사용하는 만큼의 사용료를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당이득금과 건물 철거 소송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건물을 철거하려고 이 땅을 낙찰받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분에게 협의를 통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 입찰을 한 겁니다. 주의사항, 법원 문건 접수 요약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쭉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2번 보면 지상 소재 제시의 건물 함석 지붕 단층 주택 외 3개 동 이거는 매각에서 제외가 된다. 또 지상 소재 이동 가능한 저온 창고 감나무 등 수목 매각 제외. 이렇게 매각 제외라고 돼 있는데 내가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해서 만약에 수목을 베거나 수목을 뽑아서 옮기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목을 심은 사람과 협의가 돼야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스피드 옥션에 나와 있는 물건 현황, 토지 이용 계획 및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색으로 적힌 부분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지분 매각이고 특별 매각 조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분 물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무조건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지상 소재, 제시의 건물 1개동도 무서운데 3개동이 있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번거로운 거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한 번만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대로만 적으면 법무사 필요 없고요. 변호사 전혀 필요 없습니다. 또 지상 소재 이동 가능한 저온 창고, 감나무 등 수목 매각 제외 적혀 있고요. 감정평가서상 제시의 건물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 입찰 시 확인 요망. 또 중요한 게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를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감정평가사들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혀있는 감정 가격이 이 땅의 온전한 가치를 반영한 건 아니다. 하지만 당연히 가격이 낮게 돼 있을 텐데 당연히 감정 가격이 원래 시세보다 낮게 감정이 돼 있을 텐데 우리가 낙찰 받으면 원래 땅에 대한 가치 그대로 해서 협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임차인 대항력 여부 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건물의 전입은 누군가가 되어 있는데 조땡땡이에요. 전입은 2018년도에 됐고 확정 배당 이런 것들도 없고요. 누구예요? 지분 소유자, 공유자, 지분 물건. 이거는 토지인데 만약에 주택을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근데 그 해당 건물에 공유자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대항력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입찰하셔도 됩니다. 공유자 중에서 한 분이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이 토지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건물 상태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깔끔한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유자 한 명이 이곳에 거주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사용하는 만큼의 사용료를 공유자분에게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곳에 채무자가 거주를 한다? 그렇다면 못 받겠죠. 왜? 돈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분한테 이 돈 주세요 해봤자 돈 나올 구멍은 없죠. 하지만 공유자는
다르겠죠. 자, 주변에 이런 창고 지어놓은 건데 이건 아마 위반 건축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서는 이렇게 가건물들 많이 세워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허가받지 않고 지은 건물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내가 계속 그곳에 거주하면서 뭐 평생 살 거다 하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매입을 한다거나 또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거나 하면은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전체를 낙찰받는다고 하면 뭐 위반 건축물은 철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전혀 문제 없어요. 오래된 시골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진 볼 때마다 다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곳에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또 청소 열심히 하시면서 집을 잘 가꾸시면서 살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런 땅이 나왔고요. 여기는 도로고요. 땅 위에 건물이 하나, 둘, 셋, 네 채가 있네요. 이거는 평가 제외 건물이다. 공유자는 한 명이 있습니다. 양땡땡 요분의 지분이 나왔고요. 41년생 요 조땡땡 이분이 어머니세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유자 조땡땡 요분과 협의를 해서 또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 명인 상태에서 이 어머니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자녀분들과 협의를 한다고 하면은 금액도 크지 않고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익 내기 어렵지 않은 물건,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물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게 낙찰 받고요. 며칠 안 돼서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쌤. 이 물건은 이제 리치로진님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은 물건인데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돈을 받은 거죠. 입금을 받았습니다. 거래 금액은 뭐 300만 원이란 금액을 받았는데 낙찰받은 이유 및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토지만 나온 물건이었고 잘 지어진 주택이 있었잖아요. 공유자들의 어머니가 거주 중인 상황이었었고 또 임장을 통해서 이야, 여기 전남까지 직접 간 거예요. 소액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임장 가본 경험이라든지 아직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직접 한번 가본 거죠. 임장을 통해 지붕과 창고를 수리한 모습들을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랜 기간 거주하셨기 때문에 이 지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을 한 거죠. 잘 판단을 했죠. 또 낙찰로 바로 현장으로 찾아갔는데 그날이 가족 제삿날이었었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자는 한 분이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자녀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어 가족분들을 만나뵌 거예요. 네, 온 가족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가서 어떤 상황인지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 가족분들 중에서 경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거나 또 경매 전문가 또 경매를 배워보셨던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공유자 중 한 분이 직접 동네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온 이유는 어쨌든 그때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자기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그리고 협의를 하려고 하니 한번 만나자 해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또 몇 번의 연락 끝에 결국에는 협의가 완료가 됐죠. 자, 그럼 얼마의 돈이 들어가서 며칠 만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만 3천 원 보증금 넣고 20일 만에 30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와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수익률이 1450% 정도 되더라고요. 대박이죠.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1450% 정도 되더라고요. 와우, 물론 투자금이 컸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익도 엄청 컸을 텐데 소액으로 19만 3천 원 보증금 넣고 20일 만에 300만 원의 매도? 장난 아니죠. 이게 지분 물건, 특수 물건의 힘입니다. 경쟁은 소액 물건일지라도 한 4명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 일반 물건 요즘 몇 명 들어와요? 20명, 30명, 40명, 50명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을 자신 있으세요?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물건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또 다른 기회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분 물건, 뭐 법정지상권 물건,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거에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특수자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잘못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위험 요소들 몇 가지만 제거하고요, 위험한 물건들은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거의 95% 이상이 안전한 물건이고 95% 이상이 특수 물건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리치로지님께서 그 점을 수강생분에게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 쌤, 저 2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 벌었어요. 기분 굉장히 좋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들뜰 거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얻었잖아요, 짧은 기간에. 그래서 누구누구님, 이건 보증금이 작아서 그래요. 모두 이렇게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다음 투자에서도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이번 수익 때문에 기분이 업돼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입찰하셔야 해요. 와우. 네, 정말 잘 짚어줬어요. 초심자의 행운이란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일 만에 바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물건들이 이렇게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3개월, 5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경험치 하나는 제대로 획득을 했잖아요. 기분이 업되는 걸 누르고, 이와 비슷한 물건들을 또 낙찰받기 위해서 열심히 검색하고 입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와, 부럽다, 저건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배우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 하나 보시고 이와 비슷한 물건들 경매든 공매 사이트든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물건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셔가지고 그런 물건들을 발견을 못하는 거지, 시간, 에너지, 노력 들이면은 반드시 좋은 물건들이 여러분들 눈에 뜰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수익 내신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정말 다양한 수익 사례들, 또 실패 사례들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장 한번 나가지 않고 6개월 이상 공부만 하는 거, 주변에 물어보지 않고 돈이 안 되는 물건 덜컥 낙찰받는 거, 이 두 가지만 하지 않아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요, 혼자 하려고 해서 그래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계속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반드시 필요하고요. 내가 모르는 지름길을 알려줄 수 있는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야? 지금 라이프 체인징 카페로 오세요. 카페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고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카페에서 다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막막하지만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라이프 체인징 카페에서 시작해보세요.